종소리가 끝나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상표 이기호씨 민혜원 원장님과 계속 함께하고요. 늘 건강한 삶을 꿈꾸지만 잔병치레가 가장 많은 이도성 기자도 함께합니다. 여기저기 자꾸 아픕니다. 키는 192지만 네, 그만큼 병이 많네요. 아픈 데가 많아요. 쌍클 식구들 통틀어서 이도성 기자가 제일 병약해요. 맞아요. 네. 네, 생긴 것과 다르게. 네. 왜 웃으시죠? 아니, 제 책이 꼭 필요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여러분의 참여가 풍성한 상클 이교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한 다이어트가 주제잖아요. 네. 아마 궁금하신 점 진짜 많으실 것 같거든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대신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상클 인스타그램, 상암동 클래스 인스타그램에 검색하시면 제일 상단에 뜨는 지금 나오는 이 계정입니다. 자막 네. 참고하셔서 팔로우도 많이 부탁드려요. 그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슬슬 이제 옷이 얇아지니까 맞아요. 사실 이제 슬슬 지금쯤 이제 좀 급하게 들어가야 돼요, 이제 관리가. 아. 이도성 기자도 이제 지난달에 시작했네, PT를? 근데 제가 또 최근에 또 쉬고 있어가지고. 이유가 많아요? 갈비뼈 부상으로. 운동을 tummy 하려니까. 가가지고. 아, 갈비뼈. 붙이시다가요? 아니요, 기침 많이. 네. 아, 병약하시네요. 아, 그러시네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런 환자 처음 봤다. 거의 이런 표정이신데. 기침을 좀 오래 했더니 그것 이렇게 때문에 골격계가 좋으신 분. 네. 그러니까요. 몸이 근데 안 민 원장님이 원래 평소에 워낙 관리를 열심히 그러니까 습관으로 하시는 걸로 유명하신데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담은 책을 내셨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민 원장님이 뭐 책을 홍보하겠다고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좀 가져와 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한번 제가 될까요? 제가 될까요? 민망할 수도 네. 있으니까. 컬러가 잘 그러니 맞으세요. 컬러가 오늘 옷 네. 컬러가 네. 제 컬러와 잘 어울리는. 책이 너무 예뻐요. 진짜 컬러가 잘 그러니까 어울리는. 표지를 저도 봤는데 너무 되게 트렌디하게 잘 디자인을 하셨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어머, 이도성 기자랑 너무 잘 제목도, 어울리네요, 아. 오늘. 제목부터 제목이? 민혜연의 다시 가인 앞으로 빛에. 보여주세요. 민혜연의 민혜연의 가인빛에. 가인빛에. 그러니까 한가인 씨가 되는 뭔가 되게 있어 보이지만 사실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병약하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뷰티 쪽으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부나 뭐 비만 관련된 일들을 하다 보면 네. 많은 환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되게 거창한 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한테도 그럼 운동을 할 때 뭐를 하면 막 살이 쑥쑥 빠지지 않을까요? 하는데 되게 기본만 지키면 되고 그거는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 네. 있는데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은 본인의 습관, 그러니까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의 현재 생활 습관들을 먼저 평가를 하고요. 내가 어떤 효과를 얻고 싶을 때 이 습관을 어떻게 교정하는 게 좋다에 대해서 좀 원리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막 책도 되게 트렌디하고 막 뷰티 서적이라고 네. 하니까 뭐 팩하는 방법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고요. 거의- 좀 더 건강과 안티에이징, 웰에이징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활 습관으로 오히려 그러니까 약간 자기를 스스로 돌아보는 책이 될 수 있겠군요. 아니 제가 지금 그러면 매일- 목차를 쭉 읽고 있는데 괜히 찔려가지고. 그리고 약간 눈시울이 아, 붉어졌어요. 예. 그냥 차만 당신을 읽었는데. 아름답게 변화시킬 습관, 내 몸을 위한 습관, 이너뷰티. 내 몸을 위한 습관, 식단. 식단. 예. 그리고 식단 운동, 뭐 중요하죠. 그리고 수면, 물, 그리고 홈케어 뭐 네.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죄송한데 저희 나가서 읽고 오세요. 제가 오늘 들고 하려고요. 들고 알겠습니다.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댓글로 뭐 좋은 의견이나 질문 주신 분 세 분을 뽑아서 이 따끈따끈한 민 원장님의 책을 직접 보내드리도록 오.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려주시고 저희가 이따가 방송 끝에 뽑아서 저희 이메일로 이렇게 저희 주소랑 이런 거 받아서 보내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가인빛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인빛에. 자, 그럼 하나씩 좀 토크를 네. 해볼까요? 네, 원장님은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스트레칭 방법도 지난번에 알려주시고 했지만 매일 체중을 체크를 하신다고요? 오. 네, 사실 저는 루틴이에요. 아침에 어. 일어나면 화장실 먼저 갔다 온 다음에 네. 체중을 재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한텐 굉장히 잘 맞는 루틴인데 모든 분들에게 추천은 안 드리는 게 숫자에 대한 강박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아. 하면 조금 오히려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분들은 눈바디로 몸을 그냥 체형을 눈으로 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매일매일의 이런 식단이나 운동량을 조절하는 게 사실은 약간 습관화가 된 사람이다 보니까 체중을 매일매일 재면서 조금 쪘다라고 하면 운동량을 좀 늘리기도 하고 또는 약간 전날 많이 먹고 과식을 하거나 했을 때도 다음 날이랑 한 일주일 동안 체중을 재면서 내가 어떤 활동량과 그 이후 식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약간 이미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살을 빼기 위한 게 아니라 유지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매일매일 체중을 좀 가볍게 재시는 게 좋고요. 사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체성분을 측정해요. 그러니까 우와. 가정용 인바디. 체성분 측정할 수 있는 체중계라서 체성분은 너무 매일매일 측정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말에는 체성분을 측정하고 평소에는 체중 재면서
가끔 기분 나쁜 체중이 나오더라도 마음을 다시 다잡고 이제 하루를 다시 일과를 시작을 하죠. 네, 네. 아니 저희 집에 그걸 하나 사가지고 저도 이제 체성분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찌 해가지고 제요? 하는데 집에서? 왜 웃으시죠? 하거든요. 아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저 같은 사람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게 네. 체중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진짜요? 보통 한 93에서 98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5kg나. 네, 좀 쪘다 싶으면 98 나오고 좀 가벼운데 싶으면 93까지 한 5kg가 왔다 갔다 해서 일단 키가 이런 사람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육량이 혹시 좀 부족하지는 않으세요? 물살 아니 물살. 아, 그러니까 네. 근육량이 적절하신 분들은 사실 어느 정도 기초대사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체중의 아.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 근데 근육량이 좀 부족하거나 기초대사량이 적은 분들, 네. 부종이 심한 분들, 아 부종. 예, 이런 아. 분들은 체중이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니 제가 진짜 늘 부어요. 잘 부어요. 부어 있다고 하는데 안 믿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방송을 지금 아까 도시락 이슈 할 때에 비해서 좀 얼굴이 좀 가려지고 가름했어요. 그리고 빠지고 일단 있는 퇴근할 진짜. 때는 더 가름해지고 저는 제가 하루 종일 제 모습 중에 자기 전이 가장 멋있더라고요. 아 누구나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사전 녹화를 하죠 그러면. 사전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밤에 네. 밤에다 녹화를. 아 네. 근육량에 들려야 되는 그래서 거죠. 아, 저는 일단- 체중을 안. 네. 일단은 부종이 심하신 분들은 네. 식습관 한번 보셔야 되겠죠. 너무 짜게 드시는 건 아닌지. 그리고 부종이 있으면 물을 안 드시는데 오히려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아. 그래야지 나트륨이 희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리고 몸 안에서도 삼투압 가능 때문에 물 좀 많이 드시고 식사량 조절하시고 저염식. 근육량을 늘리시고. 도성 기자님 그 물 많이 드세요? 평소에? 원래는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제가 원래 보리차를 마시다가 그게 또 이제 없으니까 생수만 마시니까 또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분들 많으세요. 아. 생수는 못 드시는 분들. 생수가 잘 안 들어가요 저는. 네. 근데 그냥 맛있죠. 네. 차가 그 끓여서 하는 보리차가 아니더라도 티백을 그냥 일반 정도 온도 상온에다가만 두셔도 어느 정도는 냉침 우려나거든요. 시켜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드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과일이나 이런 것들 슬라이스해서 네. 냉장고에 보관하셔서 딱 하나씩만 넣어서 드시면 훨씬 상큼하게 드세요. 아, 그것도 너무 아, 좋은 물에 방법이다. 넣어서? 그렇죠. 근데 사실 이도성 기자가 뭐 더 귀찮은 막 차 같은 거 잘 먹어요. 근데 맞아요. 보리차 그 핑계 같은데 약간. 네. 차는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차. 네. 아 이게 또 물이 잎차 빠지네. 종류는 아무래도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곡물차 위주로 드시는 게 더 곡물차. 좋아요. 그럼 배도라지 차 같은 건 괜찮나요? 아 저희가 건강에 죄송합니다. 관심이 있어가지고. 무엇이든 물어보는 거 아닌데 다 물어보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수분 보충용이다 보니까 아. 배도라지 차를 물처럼 드실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한두 번 드시는 건 당연히 좋고요. 물처럼 내가 물 대신 드신다고 할 때 녹차나 커피를 곡물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건 안 돼요. 옥수수. 오늘 민 차 원장님 이런 거. 옥수수차는 되는데 옥수수 수염차는 안 아 돼요. 수염차는 또 안 돼요? 그건 부종을 빼는 거잖아요. 아. 수분이 빠지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저는 체중을 안 잰 지 엄청 오래됐고. 어. 그래요? 부럽다. 진짜 부럽다. 그리고 바빠도 체중을 잴 야식도 시간이 근데 없어요. 운동을 되게 많이 해요 생각보다. 아. 그러니까 근데 안 지쳐서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조금 몸이 무거워졌다 하면은 그냥 운동할 때 힘이 더 좋겠지 하고 아. 그냥 긍정적이네요. 살다가 되게 좋은 마인드인데. 멘탈이 되게 좋아요. 다시 네. 좀 이렇게 가벼워진 것 같다 그러면은 민첩하게 할 수 있겠네 하고 또 운동하고 오. 그냥 이렇게 일단 해요. 기본적으로 운동이 베이스가 돼 있으신 분이고 사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게 내가 다이어트에 강박이 있으신 분들은 체중을 매일 재는 게 좋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냥 평소에 사실 생활을 하다 보면 옷이 이제 작아진다거나 또는 맞아. 옷이 그런 커진다거나 거. 하면서 알 수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본인의 성향에 맞게 이런 습관들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저 책에서도 그런 내용을 한 게 일괄되게 한 사람이 어떤 연예인이 어떤 다이어트를 성공했대. 그러면 그걸로 막 몰리거든요. 나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원장님은 주로 어떤 운동을 좀 하세요? 루틴적으로 하는 운동을 저는 이제 아침 시간에 운동을 많이 해요. 저도 저녁 시간이 소중해서 이걸 뺏기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단 유산소 운동은 반드시 하고요. 네. 러닝머신 할 때도 있고 사이클 할 때도 있고 스태퍼 할 때도 있고 그때그때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근력 운동은 그래도 일주일에 3번 정도는 하려고 하는데 저는 또 근력 운동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어플 이용해서 해요. 아. 어플에서 이제 랜덤으로 이제 제가 뭐 어디 하체 근력 운동 뭐 몇 분 하겠다 이렇게 하면 네. 그거 프로그램이 알아서 랜덤으로 짜지는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약간 고강도로 30초 되게 힘들게 하고 뭐 15초 쉬고 이런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하는 거 같아요. 아, 누가 옆에 시켜주는 효과가 나는 거죠. 네, 그렇죠. 트레이너처럼. 저도 근력 운동 너무 싫어. 그 신기하다. 저희 네네. 오유나바라기님이 아까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뭐였지?
그 몸무게 재는 것보다 복부 둘레를 음. 재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들었대요. 혹시 그게 더 그렇게 측정을 하는 것도 괜찮은가요? 이게 내 목표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하실 때는 복부둘레 측정하시는 것도 괜찮고 하나가 이제 복부둘레 측정하시는 이유는 복부 비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하면 하루하루 복부둘레를 재면서 내장 지방이 감소하는 걸 내장 지방도 많으세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체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실 만약에 매일매일 체중을 재고 싶다면 체성분을 측정을 꼭 반드시 같이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체중의 폭은 변화가 없는데 체지방이 쌓이고 근육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면 사이즈는 늘어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체중만 재서는 안 돼요. 옆에 계속 찔리는 분이 한 분 계속 한숨 쉬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위원장님이. 그래서. 네네. 할때도 흑 하셔가지고. 네. 아,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차라리 이런 식으로 둘레를 재는 게 좋고 일반적인 나의 건강 상태를 위해선 복부 둘레를 재시고요. 여성분들은 이제 옷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팔뚝 둘레나 허벅지 둘레 같은 것도 꾸준히 측정을 하시면 좋은데 여성분들이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네네. 가임기 여성분들은 생리 주기에 따라서 부종이 생기기 때문에 복부 둘레가 주기에 따라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일시적으로 늘었다고 무조건 속상해하시는 게 아니라 생리 주기도 같이 계산하셔야 돼요. 맞아, 그것까지도 맞아. 계산해야 된다. 네. 먹는 것도 중요하니까 먹는 얘기 잠깐 해보면 뭐 요새 뭐 탄단지 뭐 비율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맞아요. 요거 좀 정확히 정리를 좀 해주세요. 워낙 좀 많은 말들이 있어서. 사실 요즘 이제 탄수화물이 나쁘다라는 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네.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탄수화물은 내 몸에서 1차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탄단지가 중요한 이유는 영양소 중에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이 중에서 내 몸은 들어오면 무조건 탄수화물 먼저 써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아예 끊어버리시면 몸에서 쓸 수 있는 당장에 땡겨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없거든요. 네. 이게 장기화되면 일단 뇌 기능이 떨어져요. 뇌는 무조건 포도당밖에 안 쓰기 때문에 뭐 혈액 내에서도 뭐 적혈구나 여러 가지 포도당을 메인으로 써야 되는 장기들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탄수화물의 비율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일반적으로 영양학적으로는 네. 탄단지의 비율이 5대 3대 2 또는 이제 5대 2대 3 이 근육량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 탄이 탄수화물이 오군요. 절반이 탄이 절반이네요. 원래 50%는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내가 체중 감량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4대 4대 2나 4대 3대 3 정도로 탄수화물의 비율을 조금은 줄여주시되 그래도 40%는 드셔야 되는 거죠. 와. 그러니까 탄수화물 확 줄인다, 뭐 살 빼려면 뭐 빵 밀가루 뭐 끊어야 된다.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불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학업이나 네. 업무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지정이 네. 크겠어요. 제가 결혼 앞두고 그때 탄수화물 안 먹는 다이어트를 했다가 와이프분이랑 싸우지 않으셨어요? 그때 결혼 준비 여자친구던 시절에 둘 다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싸워가지고 너무 예민해지고. 성격이 안 예민해지네. 좋아지더라고요. 사람이 탄수화물을 안 먹게 되면 네. 예민하고 맞아요. 짜증스러운 성격이 돼요. 세로토닌도 잘 나오지 않게 되고 그게 쌓이면서 폭식을 또 유도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다이어트 앞두고는 사실 인간관계도 되게 조심해야 돼요. 화가 쉽사리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좀 건강하게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가 있을까요? 아예 이제 안 드시는 게 아니라 먹기는 먹어야겠는데 네네. 살이 안 찌게 먹으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GI지수라고 당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좋은 탄수화물을 먹어서 당이 빨리 오르지 않도록 해야 돼요. 좋은 탄수화물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색깔 있는 음식을 드시는 게 좋아요. 색깔 있는 거. 아. 흰 쌀밥보다는 누런 현미밥이 더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잡곡밥 위주로 드시는 게 더 좋고 하얀 빵보다는 통곡물로 된 빵이나 호밀빵 같은 것들 있죠. 초코빵은요? 아니 지금 색-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초코빵이요. 그 의외로 식단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제 단백질 함량을 높였다거나 이렇게 식이섬유를 많이 높이거나 하는 그런 빵들이 대부분 초코 맛을 많이 넣어요. 오. 왜냐하면 그게 제일 초코 자체는 원래 칼로리가 별로 안 높거든요. 카카오는. 오. 그래서 칼로리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으면서 풍미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초코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초코빵들이 되게 많아요. 하긴 뭐 단백질 쿠키 이런 것도 초코 맛이 되게 제일 많더라고요. 많죠. 그게 그리고 먹기도 제일 수월하거든요. 음. 특유의 비린내가 안 나서. 오, 좋은 질문이 된다. 그럼 선생님은 탄수화물 뭘로 드세요? 뭐 사실 저는 요즘 제가 제일 꽂힌 건 오트밀이거든요. 오트밀. 처음에는 오트밀이 딱 접했을 때 몇 년 전에 처음 이제 이게 다이어트에 좋다고 먹었을 때는 뭐 종이 씹어 먹는 그게 맛 같고 엄청 맛이 너무 맛이 상하잖아요. 없잖아요. 이게 한식이랑 접목시키니까 맛있어요. 그래요? 한식이요? 한식이랑 하면 약간 누룽지죽 같은 맛이 나요. 아, 그래서 그러겠다. 저는 요즘은 도시락으로도 이제 미역국 블럭으로 된 거 있어요. 그냥 뜨거운 물만 물르면 부으면 되는 되는. 거. 거기에 오트밀 한 5숟가락 넣고 그걸 하면 그냥 미역국 죽이 되고요. 누룽지죽처럼. 맛있겠다. 또 제가 요즘 제일 잘 먹는 건 닭가슴살 좀 찢어가지고
오트밀 넣고 닭가슴살 좀 찢은 거 넣고 그냥 치킨 스톡 한두 스푼만 넣어보세요. 백숙 마지막에 먹는 그 닭죽이 돼요. 어머, 너무 맛있겠는데요? 네, 그리고 단백질도 충분하고 하니까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거기다 야채만 죽처럼. 송송 썰어서 넣으면 그렇죠. 야채도 먹을 수 있고. 죽처럼 좀 해서 드시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는 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우와. 누룽지 느낌. 저는 그 서양에서 먹는 오트밀. 그냥 물에다가 이렇게 오버나잇해서 하는 예. 그런 약간 좀 이상한 종이 맛 나는 그쵸. 그것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 미역국 같은 데는 살짝 죽처럼 해서 먹는 방법 추천해 주셨는데 닭죽도. 그 좀 받아들이기도 좋을 것 같아요. 안 먹었던 괜찮네요. 분들 속도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민혜원 원장님께 질문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네. 좀, 결이 비슷한 거 두 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제이우님께서 원장님 저는 올해 51살이 되는 중년 여성이에요. 중년 다이어트는 달라야 한다는데 무엇부터 먼저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고 또 오오님이 갱년기에 들면서 몸무게도 늘고 체형이 많이 변해서 속상합니다. 특히 뱃살이 너무 나와 걱정이에요. 뱃살이 더 빼기 힘들다고 하는데 좋은 팁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세요. 사실 두 분 다 이제 갱년기 또는 완경에 다다르신 나이이기 때문에 내가 생활 습관이 나빠서가 아니라 호르몬 때문에 저절로 살이 찔 수밖에 없고 복부 쪽으로 많이 붓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내장 지방이 원래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렇게 건강하신 분이 내가 내장 지방이 많아요라고 하면 네. 무조건 유산소 운동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런데 갱년기 여성분들은 사실 관절 건강도 좋지가 않은 편이시고요. 그리고 그 시기가 됐을 때 체중이 많이 증가한 상태에서 유산소를 많이 하는 것도 관절에 또 무리가 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식단에 좀 더 신경을 쓰시는 수밖에 없어요. 식단. 그런데 이때 되게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50대, 20, 30대는 굶으면서도 다이어트 잘해요. 네. 그런데 40대만 돼도 체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분들이 유행한다고 그냥 케토제닉 다이어트 같은 거 하시면 되게 기운 안 나고 짜증나서 안 그래도 갱년기에 우울감과 이게 같이 올 수 있어요. 적당량의 탄수화물을 드실 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통곡물이나 좋은 탄수화물 위주로 해서 절대 탄수화물을 빼지 마세요. 차라리 같이 넣어서 먹으시고요. 단백질을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단백질. 굉장히 근육량이 많이 빠지게 되는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에는 먹는 양 자체는 좀 줄이시는 건 맞지만 그 안에서 탄단지의 비율을 잘 지켜주세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4대 3대 3 정도의 비율로 드시면 그래도 운동량을 많이 늘리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내장 지방을 좀 빼실 수는 있어요. 오.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단백질이 한번 잘 챙겨 먹을 텐데 지방까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단백질과 지방을 좀 어떻게 먹는 게 좀 좋을까요? 그래서 단백질 드시는 분들도 이제 특히 몸 키운다고 단백질 드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동물성 단백질에 되게 치중하시는 분들이 네. 많으세요. 또 노년기 분들은 동물성 단백질이 내가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식물성 단백질만 드시거든요. 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5대5 비율이 제일 좋아요. 네. 같이 드시는 게 좋고 식물성 단백질은 아무래도 콩류가 가장 많으니까 두부 같은 두부나 거. 콩요리 같은 거 드시고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는 사실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는 게 소화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 네. 저는 생선류도 되게 많이 추천드려요. 생선. 생각보다 어류에도 불포화 지방산과 단백질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어. 건강하게 단백질을 챙기실 수 있거든요. 계란은요? 계란도 너무 좋죠. 계란이 동물성이에요. 동물성인데요. 계란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라고 맞아요. 해서 많이 안 노른자.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두 개를 같이 먹었을 때 뭐 하루에 5개 이상을 막 드시는 게 아닌 이상은 그렇게 수치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요. 일단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 자체가 먹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것보단 간에서 합성해서 올라가는 수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먹는 콜레스테롤은 그렇게까지 신경을 많이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거 신경 써서 안 먹는 게 또 오히려 약영향이 있을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 안에 레시틴이나 좋은 이제 지방 성분과 인지질 성분과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이제 시간이 한 2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자 3단까지 그릇 잘 왔고요. 네네네. 이제 이런 식습관을 넘어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도움을 받고자 뭐 약, 뭐 영양제 아니면 뭐 한약. 다이어트, 뭐 식욕 억제제, 뭐 한약 이런 뭐 여러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좀 아이고. 주의 사항을 좀 말씀해 제 주세요. 주변에는 다이어트 약 먹었다 간 수치가 막 그런 올라가고. 얘기 멀고 많죠. 멀고. 이게 사람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가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일반 식품을 구별을 못 하세요.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하면 무작위적으로 드시는데 사실 특정 기능성이 갖고 있다라고 하면 과량으로 복용하거나 장기간 복용했을 땐 당연히 간독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꼭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먹어서 저절로 살이 빠지는 약은 없어요. 그런 약이 있다면 노벨상 받았겠죠. 진짜. 의약품조차도 식욕을 억제해주는 거지 먹었다고 살이 빠지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시중에 홍보하는 그냥 일반 식품이나 기타 식품류를 먹기만 하면 살이 빠진다고 홍보를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들을 무작위적으로 드시고 간 수치가 올라간다거나 내가 갑자기 피로감이나 뭔가를 느끼고 이제 병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아직까지는 체중 감량은 무조건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 본인의 노력 없이 뺄 수는 없어서 너무 의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중에 파는 칼로리 커팅제 요거는 어떤 효과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탄수화물이 저장될 때 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런 그 부분 기를 좀 차단시켜주는 효과가 기를 차단하는 있다라고 거. 하는데 역시나 그런 커팅제도 보면 가장 등급이 높아봤자 건강기능식품이에요. 도움을 줄 수 있음이에요. 줄 수 있음이면 줄 수 없을 없을 수도 수도 있다는 있겠죠.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의존하시면 안 되고 특히 그걸 드시면서 나 이거 먹으니까 탄수화물 많이 먹어야지 하고 나쁜 탄수화물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악순환인 거죠. 아, 그러네요. 그렇군요. 와, 의견이 많이 올라오고 계신데 어쩜 저렇게 똑부러지게 답변을 잘해주시냐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계세요, 우리 상크리 감사합니다. 분들이. 저는 여러 차례 찔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요. 계속 한숨이. 네. 그러니까요. 여러 차례. 지금 아까 지금 민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조금 못 보셨을 테니까 제가 댓글 3명은 추첨을 하겠습니다. 아, 네네. 맞다. 예. 지금 두 분 제가 일단 먼저 고를게요. 네. 오유나 바라기님이랑 네. 아까 50대 그 상담해주신 제이우님. 제이우님. 요 두 분 일단 제가 뽑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은 앵커가 한 명만 더 많이 뽑아주세요. 저는 이분께 뭔가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러브제이님 육아해서 그런지 너무너무 피곤해요. 아기랑 저녁 8시면 지쳐서 잠드는데요. 혹시 운동 말고 개선할 만한 생활 습관 뭐가 있을까요? 8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나요. 너무너무 피곤해요. 만성 피로가 큰데 34살이고 168에 53kg, 52kg 정도시래요. 어? 근데 이 고민은 그 건강한 피로인 생활 거죠. 습관, 피로. 피로도를 낮출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좀 일단 이 책 물어보시는 거. 이분 러브제이님 무조건 보내드리고요. 네. 일단은 이분은 지금 육아를 하시는 것 때문에 수면 패턴이나 생활 패턴을 바꾸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전에 비타민 B군을 좀 영양제나 이런 걸로 복용을 하시는 게 어떨까. 에너지 대사에 사용이 되는 조효소 같은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먹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내가 잘 먹고 있는데도 피로하다라고 하면 몸에서 대사하는 과정에 필요한 애들이 좀 부족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분들한테 영양제를 추천드려요. 아무나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건 다 하고 있고 더 이상은 뭐 교정을 하기가 힘들어. 근데 내가 여전히 이 부분이 부족해라고 생각을 할 때 들어가는 거라서 조금 더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요즘은 고함량 비타민 B군들이 좀 많이 네. 그래서 유행을 해요. 현대인들이 많이 피곤해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해보시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 키우느라고 힘드시겠지만 의외로 되게 가벼운 유산소 운동 있죠. 그냥 산봄 애기 그냥 유모차 태우고 걷는다거나 하는 요런 산책 같은 것만 해도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그게 나의 피로도를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조금씩이라도 늘 중요한 거지 규칙적. 네, 규칙적으로 활동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규칙적인 활동. 그래도 뭐 등원시키고 그 오는 길을 조금 돌아서 이렇게 좀 조금 더 걷는다거나. 걸어오신다거나 약간 루틴을 만들어 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 원장님 방금 그 러브제이님 사연 들으시면서 약간 눈시울까지 붉어지셔가지고 예. 아무튼 꼭 루틴 건강한 습관을 오늘 민 원장님 책 민혜연의 가인비책 이것도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정리를 하면 러브제이님 그리고 우유나바라기님 JW55님 제이우님 세 네. 분께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막 한 번만 다시 띄워주세요. JTBC_live @ JTBC.co.kr로 성함,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 3가지를 꼭 보내주셔야 저희가 발송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러브제이님, 오유나바라기님, 제이운님 세 분입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도 이거 아이디 네. 메일 주소 하나 남겨드릴 테니까 여기로 꼭 남겨주세요. 네. 민 원장님,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 종합해 보면 건강한 습관을 좀 길게 보고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나오셔서 좀 저에게도 네. 까먹을 때쯤 되거든요. 네. 또 일침을 한번 가해주십시오. 제가 그럼요. 그때까지 네. 또 잘 해보겠습니다. 네. 변화된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그때 막 없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아프죠? 네. 이번에 있고. 가요갱커는 네. 그때까지 야식 증후군 줄이겠습니다. 오케이. 고쳐오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상클 2교시 매주 월수금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 함께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하면 다 같이 상클하세요 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상클하세요. 고맙습니다.